네, 이 시간에 저희가 다음 주를 위한 황금 전략자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략 짜주실 든든한 분 모셨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나오시는 3일 동안 내내 좀 시장이 힘이 빠지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뭐 어떤 업종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인 계속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업종별로는 일단 상승한 업종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율주행 섹터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트렉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막판에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도 막판에 장 오후부터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소형 철강주인데요. 포스코가 오히려 이제 가동 소식이 좀 지연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들이 수혜가 된다. 이런 논리로 뭐 대동스틸, 뭐 경남스틸,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봇주들이 계속 로봇 ETF 출시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해성TPC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와주었고요. 그다음에 STP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UAM 관련해서 또 어떤 그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베셀, 네온테크, UAM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여행주, 지금 일본 여행 재개 기대감에 모드 투어, 참전 여행 등등이 좀 그나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들 짚어주셨고요. 오늘은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바이오,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서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의약품 제조업체에 좀 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나오던데 맞아요. 이런 종목들에 미칠 영향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당장은 제한권은 없겠죠. 왜냐하면 뭐 일단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일단 시간이 네. 많이 걸리니까 한 2년 이상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지연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글로벌 전략 자체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계속 고수가 된다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종목, 그 바이오 생산품,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당연히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전략 다각화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근데 뭐 그 기존에 뭐 판매 물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신약 대금 같은 경우도 뭐 미국 회사와 같이 일을 한다든지 신약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들은 또 상대적으로 수혜가 강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은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바이오주에 미칠 영향 짚어봤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또 이슈가 정부에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또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3년 만입니다. 독감주의보가 원래는 겨울에 발령이 되는데 이번에는 9월 초에 발령이 된 게 되게 일찍 나온 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독감 관련돼서 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겠죠. 근데 사실 오늘 장에서만 봤을 때는 별다른 특징은 나오지는 그쵸. 않았어요. 뉴스는 떴는데 근데 그나마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인 게 국전약품이라는 회사가 네. 있거든요. 국전약품은 사실 이 샤페론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약바이오 IPO 관련된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샤페론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샤페론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국전약품이 그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 독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저희 원달러 환율, 제약 바이오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환율 시대가 이어지면서 달러 기반 매출이 높은 이 제약 바이오주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향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일단 특히 이제 CDMO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더라도 매출의 전체 약 90% 이상이 해외 매출입니다. 달러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에 환산된 가격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원부자재. 예전 CDMO를 맡길 때 원부자재를
맡긴 쪽에서 비용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DMO 사업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 회사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좋은 성과가 나면서 그 로열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달러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차익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제약은 뭐 위안화 수혜주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러 수혜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둘 다 양쪽에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차익 수혜주, 고환율 수혜주로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대웅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를 또 짚어봤는데,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는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지, 앞으로의 좀 주가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관심 가져볼 제약바이오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흐름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흐름 자체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뭐 워낙 안 좋고 일단 수혜를 본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나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강한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비해서. 근데 그 강한 반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박스권 하단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별로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좀 꺾였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통합 스와프 얘기가 좀 나오면서 환율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네. 또 제약바이오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겨울이면. 그렇게 되면 좀 싼 맛에, 그리고 또 만약에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CDMO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독감이나 코로나19 백신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잠깐 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삼바랑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봤는데, 그동안 힘을 많이 받지 못한 제약 바이오주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짜 볼 때 이러한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좀 하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치료제, 신약 관련한 그런 중소형주를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전략이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좀 이슈가 있을 만한 네.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투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우선은 좀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겠죠. 그럼 대형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필요 없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어떤 학회에 대한 모멘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 어떤 암 개발에 대해서 뭐 신약에 대한 그런 이슈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냐하면 투심을 회복을 하려면 먼저 그래도 안정성 있고 좀 괜찮은 대형 섹터부터 좀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제약 바이오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궁금한 게 우리 송동희 대표님의 탑픽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제약 바이오주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제약 바이오주 하면은 이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이제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윈데믹이 뭐 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모더나 소식을 좀 들어보면은 사실 라파스와 모더나가 좀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더나가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때 라파스한테 컨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크로 니들 백신을 만들고자 모더나가 지금 실험을 하고,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국내에는 라파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컨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백신에 대해서 지금 모더나가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좀 약간 제형 변경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니들의 장점이 의료 폐기물이 안 나오고 일단 무통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쓰임새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의 오미크론 백신 소식
소식과 함께 제형 변경 이슈에 대한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라파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도 개발하고 있지만은 다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또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윈데믹이 온다라고 했을 때 또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을 한다면은 지금 라파스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미국에서 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이렇게 그 어떤 성과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찌라시가 돌기도 했어요. 모더나랑 뭐 JV 설립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면 세럼사랑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비형 간염이나 소아마비 패치 백신 관련해서 또 세럼사 JV 조인트 벤처에 관련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의 어떤 소식들이 좀 들렸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발 바이오 수혜주로서 또 라파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역시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일단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현재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많이 밀리지는 않고 박스권 하단까지 현재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제약바이오의 종목의 업종의 반등 시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또 깊게 파헤쳐봤고요. 그 안에서 탑픽으로 라파스라는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또 주가 흐름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또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은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